서울시 공원조성과장 하지호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정적, 비재정적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한 노력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일몰제 이후에 현황과 그리고 대응 방안, 마지막으로는 또 향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 순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 노력 중에 보면은 저희들이 재정적, 비재정적 방법으로 다양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 결과로 2000년 7월 실효 예정이었던 도시공원의 대부분을 지켜왔다는 것은 서울시의 큰 자부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 비재정적 민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화면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정적 분야는 저희들이 지난 2002년부터 연평균 약 3천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적 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약 3조 6천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했고요. 필정의료 킬로평방미터 보상을 추진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표에 보면 저희들이 그 예산 확보 추이가 나와 있는데 19년하고 20년 표에는 없지만 21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최소한 9천억에서 4천억 이상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좀 잔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공원으로 결정된 그 장기 미치평 보상 비용은 약 한 5,600억 정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5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유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한남근린공원 보상비 한 3,800억이 포함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희들 일반 회계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2019년부터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지방채를. 그 지방채 발행은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담을 전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이 있었지만, 서울시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1조 4,300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고, 올 현재 10월까지 1조 1,6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 되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소진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또 당연히 그와 따른 이자가 또 발생이 됩니다. 이자가 저희들이 2020년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오랫동안 요청도 하고 했는데, 최종 결론은 저희들이 최대 5년간 지방채 발행액의 한 25%에 대해서만을 국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 시도의 경우는 약 70%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그 지자체 수지라든가 또 지자체 재정 담보율 이런 걸 고려해서 적은 비용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재정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비재정적 분야라면 저희들이 크게 봐서 기존에 있는 공원을 공원과 구역으로 나누는 부분, 그리고 제반 제도 개선하는 사항,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유지를 어떻게 좀 공적 용도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지 사용 계약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0년 6월 29일 날 저희들은 꼭 필요하거나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토지는 도시공원으로 가고,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완충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역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표에 보면 면적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체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 중에서 79%가 해당되는 것을 도시공원, 공원과 구역으로 확보했고, 저희들이 국립공원과 그동안 그 중복 결정되어 있던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다 공원입니다. 그 부분은 해제를 해서 국립공원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79% 중에 해당되는 이제 공원과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는 저희들이 이제 공원으로 결정해서 내년까지면 다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물론 아까 한남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남 빼고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다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구역이 저희들이 이제 한 58% 정도 되는데, 남아있는 구역을 어떻게 저희들이 잘 보존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건지, 이게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가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원과 구역은 하나의 통합된 공원으로 이해를 하고, 시민들의 편익과 또 숲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앞에 그 발제자분들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국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나 기재부와 관계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보상비에 관한 국비 지원은 저희들이 뭐 꾸준히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5년간 지방채 이자 25% 정도 지원받는 걸로 기결이 되었고요. 공유지 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시민단체라든가 민간협의체에서도 같이 많이 노력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유지 같은 경우는 최대 20년간 실효가 유예하는까지 현재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토지 소유주한테 가장 중요한 게 보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례 제한법의 그 개정을 요청했지만 이거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25개 자치구에 해당해서 재산세 감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원처럼 50%의 재산세 감면을 계속 구역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부지 사용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지 사용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원과 구역에 있는 사유지를 공원 시효를 유예시키거나 또 공원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수단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그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학교나 법인, 특히 종교단체 등의 공원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또 보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인도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아서 공원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고 개방할 수 있는 지역을 부지 사용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를 보면 방배걸린공원 등 한 13개 공원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분 학교라든가 종중땅, 종교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상지를 그 보상가로 추정해 보면 한 63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지 사용 계약을 함으로써 재산세, 나머지 그 50% 감면까지 혜택을 받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 협력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원의 시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만의 힘으로 상당히 그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협력을 적극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일몰제 대응하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19년 9월부터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공원 전문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도시공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 또 긍정적인 여론을 조사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고요. 앞에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고요. 특히 그 공원의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좀 상생시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또 해결책을 함께 강구해가는 이런 방법들도 깊이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올 10월부터는 협의체 2기를 구성해서 앞으로 또 이제 특히 이제 구역 부분이 저희들이 현안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역에서 저희들이 민간 협의체가 어떤 부분을 좀 개선책을 찾거나 시민의 의견을 뭐 듣는 이런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과제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기 저희들의 그 민간협의회 주요 성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 먼저 말씀드릴 게 중앙부서협의회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유도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원의 가치라든가 또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공원이라는 부분이 뭐 지자체인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서와 함께 해야 될 문제라는 부분을 많이 그 협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도시공원 일몰 시로 이후의 실태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응 방안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시설공원 분야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일부 말씀드린 것 같이 20여 프로 정도만 공원으로 결정했고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확보했지만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원인이 보면 지분이라든가 지적 불일치, 뭐 또 환매권 발생 등 이런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시민들이나 밖에 외부 뭐 전문가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공무원 또 지자체 특히 그 보상 관련 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사실 해보지 않은 업무였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 단계에서 보면 말씀드린 지적 관련 문제입니다. 상당히 뭐 이거는 좀 전문적인 분야인데 공유 지분이 많거나 공유 지분이 합의 뭐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아니면 현재 지적도 하고 현장을 나가봤더니 굉장히 상이한 이런 실질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보상할 것인가 이런 데인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또 법리 검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성 단계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 보상만 해놓고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 환매금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 그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환매금 발생되지 않는 그 공원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예산 확보라든가 공사, 일련의 그 후속 조치도 적극 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상 부분은 적어도 뭐 수용 재결까지 가고 소송까지 가더라도 2024년까지는 어쨌든 기존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원 조성 분야는 저희들이 보상지 대부분이 주택가와 연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신규 그 단위 사업을 마련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녹지를 복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뭐 앞으로 한 3, 4년 내에 보상 지역을 다그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21년부터 물량을 보면 매년 한 38만 평방미터 정도의 공원 규모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새로운 단위 공원이 하나씩 생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 그 보상됐던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잘 고려해서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구역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 작년에 구역으로 결정된 이후에 다양한 민원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실력 행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경운물을 또 뭐 뿌리거나 뭐 여러 가지 해서 또 뭐 산책로도 막거나 이렇게 해서 이슈화를 하거나 이용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 구역을 결정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긴 했는데 사실 안 나왔으면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몇 번 나오고 특히 그 마네킹 혐오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이 건을 인해서 언론에도 꽤 많이 회자가 되고 해서 어째 보면 구역을 좀 이슈화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을 또 초래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구역이고 사유지지만 우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시절에 대해서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뭐 행위자 고발이라든가 계고가 나가면 대부분 자진 철거를 하거나 또 과태료 조치를 하면 또 뭐 철거하거나 시설을 소속하게 또 뭐 원상복구하는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그 이상의 큰 이러한 공작물이나 현무물 설치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한 그 관리도 저희들이 매뉴얼해서 각 지자체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행정적 대응 방안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발이라든가 대집행 등이 되겠고요. 또 보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올 연말까지 그 관련 학술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비재정적인 방법으로 구역을 유지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들 특히 제도 개선의 사항들 다양한 부분을 다 담은 이제 보전 관리 방안 용역을 올 연말까지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역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인데 특히 이제 재산권 감면에 대한 부분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와 연계해서 이 감면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구역에 대한 보상은 서울시는 2018년부터 천명한 게 한 평의 땅도 해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원과 기존의 공원의 있던 부분을 보상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역에 대한 보상 방법을 크게 기간으로 보면 30년까지 그리고 30년 이후까지 나눠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는 기존의 저희 그 공원과 공원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연결할 수 있는 산책로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파편화되거나 이렇게 정형할 필요한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년까지 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와 관련해서 뭐 지난 10월 지난주죠 투자 심사도 이 2조 2,800억에 대해서 투자 심사도 확정을 해서 받은 바 있고요. 또 내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일정 금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구역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선 분야입니다. 이 제도 개선 분야는 사실 뭐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중앙부서와 관계되고 또 전국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사실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특히 이제 보상비 뭐 구역에 대한 매수시에 대해서 국비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근본적으로 국공유지로 실효제 뭐 이런 부분 아까 때 말씀드린 재산세, 또 크게 이제 기부 체납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든가 뭐 도심 재개발하면서 기부 체납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현물로만 받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공원으로 돌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금 기부 체납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구역을 공원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서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간 협력 분야입니다. 민간 협력 분야는 결국은 어떤 민간 기업의 사회 공헌 범위를 저희 분야로까지 좀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대상의 확대도 이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기업이나 학교, 뭐 그리고 개인 등이 공헌의 어떤 이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기부 체납을 하거나 또 뭐 좀 더 제한적으로 본다면 뭐 보수적으로 보면 부지 사용 계약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공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협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가 사실은 그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도 했고 또 사실상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타 시도에서는 구역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조금 어떤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런 그 특히 단계별 보상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